오늘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본사 원데이 세미나 같은 거 말고요. 처음으로 본사 대표님이 움직이면서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컴앤포에버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컴앤포에버는 회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집계가 한 80명이었대요. 여기. 처음이에요. 진짜 그 정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왜 다들 사업 설명을 안 들으러 다니는 거야. 여기 안 모이잖아요. 근데 각가지 이제 근방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있구나. 80명 있는 거네 지금 대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저희 쪽 위드젠이 한 40명 정도, 한 50%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계속 본사만 했어요. 본사만 해서 지역에 일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본사 초대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11월부터 지역을 좀 가자. 그래서 광역시를 가는데 완전히 호남은 없어요. 광주는 못하겠더라, 아직은. 여력이. 그래서 광주는 지금 빼고 대전,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4곳을 이제 직원 스텝이죠. 회사랑 사업자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크라운 이상들이 한 10명 왔어요. 다 집결을 해서 뭔가 좀 같이, 그게 이제 이 열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만약에 대전에 다이아몬드 나오세요. 근데 한 30명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하기 싫어지세요. 대전 요 조그마한 거 한 30명 다이아몬드면 또 늦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없어도 또 어떻게 해요? 되는 거야, 하는 거야, 또 이런 느낌 들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정도 분위기가 아마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딱 좀 하면은 불 붙을 시기? 이런 느낌을 좀 갖지 않은 시기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부터 내년 초반까지 준비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불이 붙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했을 때는 딱 15만원 유전자 검사 키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검사를 했을 때 결과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우리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결과지 해석 제대로 해주고 솔루션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많은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되면서 검사량은 되게 많은데 그 검사를 했으면 결과지가 나가고 솔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키트 나간 개수랑 재구매랑 이게 엇박인 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나가버리고 끝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데서 사업자를 찾잖아요. 다른 데서. 이거를 검사한 사람이 10명이면 그 속에 누군가가 소비자가 되고 그 속에 누군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개는 했는데 우리는 사업자를 또 딴 데 가서 찾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미코젠 퍼시픽은 다른 회사와 완벽히 차별화된 건 유전자예요.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장님들이 리프린팅 하는데 제일 먼저 쓰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랑 비슷한, 지금 아까 여기 수진 사장님도 얘기하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단계 안 해. 다단계 관심 없어. 이 반응이 왜 일어나요? 다단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잖아. 소비로도 경험하든 사업으로도 경험하든. 그럼 우리는 먼저 던지는 화두가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내가 다단계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귀를 다단계 하는데 귀 딱 닫잖아요. 얘기를 못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은 걸 던져줘야 걔가 그게 뭐야? 이 반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성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 그 얘기는 사장님들 필드에서 누구 만났을 때도 자꾸 차별적인 걸 던지셔야 돼요. 디톡스 먼저 던지면 잘 될 거라, 몰라. 소비는 될 수 있어요, 소비는. 근데 디톡스를, 여기가 디톡스가 있어? 사업해야지. 이런 반응 별로 없어요. 디톡스에만 관심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사장님. 여기 안 나타나요. 예. 그분들은 살이 빠져야 누구한테 입을 뻥끗하든, 예. 절대 사업으로 바라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안해요. 지인 사장님 같은 몸 정도 보면 야 디톡스 좀 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저도 나와요. 나오지만 아야 디톡스 좀 한번 하자, 살 좀 빼자 이걸 가지고 나는 리크루팅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리크루팅은 무조건 차별성을 던져줘야 되는데 디톡스 하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다만 디톡스로 접근을 해서 관계를 맺고 1차 미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콜라겐도 들어가고 효소수도 들어가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리크루팅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그거는 딱 어디에 달려있냐면 차별성이에요. 이 차별성에서 DNA잖아요, 사장님. 지금 뭐 크라운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DNA예요. 유전자 검사가 뭔데? 그거로 사업할 수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을 사업으로 땡기려면 이 차별성 있는 유전자를 딱 던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딱 오는 사람이 사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외에 효소수 먹어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디톡스하고 이러면 사장님 스스로가 그들을 소비자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매개로 해서 유전자가 던져지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가 유전자를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차별성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DNA가 이제 유행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네. 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저희 오빠가 보험을 해요. 근데 오빠가 나한테 딱 내가 유전자, 이제 오빠가 처음에 내가 유전자 한다고 할 때는 자기 사업이랑 전혀 연결을 못 갖다가 회사로 이제 보험회사로 유전자가 들어온 거죠. 삼성화재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톡이 왔어요.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험 설계를 같이 하고 싶은데 너네 거는 얼마냐, 뭐 얼마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최하 15만원. 그리고 비싼 거 53만원. 내가 이렇게 딱 보내줬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제가 모르는 회사예요. 어디에서 한다는데 4만 얼마래. 그래서 나 딱 얘기했어. 오빠 거기서 해. 제가 딱 그랬어요. 거기서 해. 나랑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4, 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결과와 우리의 결과는 용도가 아주 달라요. 보험회사 쪽에서 나오는 거는 간암 몇 프로, 무슨 암 몇 프로, 유전자 안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전자를 풀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위험도만 보여줘서 그걸 가지고 보험 가입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결과지 이 해석이 다른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뭐에 위험도가 있으면 어떤 유전자 때문인지가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어떤 걸 솔루션으로 먹어야 되는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오빠가 다가갈 것과 내가 다가갈 것과 아주 다르니까 나는 굳이 가격 경쟁에서 내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DNA는 사장님 이제 유행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DNA 딱 꺼냈을 때 낯설죠. 낯선 거 맞아요. 그 낯선 시장에 돈이 된다고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컨택하고 싶으세요? 그럼 무조건 DNA를 던지셔야 돼요. 유전자와 그에 따른 뭐요? 맞춤형 제품들. 이게 강점이다. 앞으로 무조건 소비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장을 내가 먼저 선도해 나간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업합니다, 사장님. 나머지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매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효소수 먹는 친구가 있어요. 세븐데이즈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사업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자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나에 의해서 물건을 그냥 좀 먹어본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이 유전자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커질 건지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커맨포에버에 보게 되면 황영수 대표나 김영수 대표가 했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지금 상황인 거다.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DN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맞춤을 제조하게 되고 맞춤의 소비 시대가 될 거라는 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도 다 예측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있는 기관, 클리노믹스가 됐든 아미코젠 퍼시픽이 됐든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오거나 본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꼭 진짜 아셔야 돼요. 유전자에 관심 갖는 사람이 사업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효소수에 관심 갖거나 디톡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로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거로만 얘기를 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거 DNA 검사하는 거로 하게 되면 정회원인 거잖아요. 그죠? 정회원으로 시작을 해요. 정회원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예 SP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가죠, 사장님. 그런데 이거를 정회원도 물론 가입을 시키지만 정회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GSIB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53만 원인데 저게 단가 책정을 너무 낮췄던 거예요. 저게 300만 개 보거든요, 유전자. 300만 개를 보고 현재 10가지의 생활 습관을 도입해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저 결과지가 굉장히 비싼 서비스래요. 근데 저걸 53만 원에 해놓고는 지금 패키지에 끼워 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패키지는 금액에 비해서 점수를 더 주거든요. 230만 원 패키지가 125만 점을 줘요. TV로.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TV를 더 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끼니까 TV를 그걸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째 딸이든 셋째 딸이든 뭐 첫 딸이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으로 보게 되면 패키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로 보게 되면 패키지가 되게 크게 자꾸 느껴지는 거. 230이 너무 비싸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DNA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시켜줘야 SP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자격이에요, SP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냐, 소비를 할 거냐에 따라서 SP는 달라지는 패키지는. 물론 우리가 세븐데이즈 패키지가 있을 때는 소비자도 세븐데이즈 그냥 어차피 두고 먹을 거니까 해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SP 패키지가 건강 패키지랑 혼합 패키지 두 가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비자가 이 두 개 패키지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지금 별로 없어요.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이 패키지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냥 써보기엔 제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시키면서 이제 SP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 SP라는 거는 커미션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딱 이제 오픈하셔야 돼요. 우리가 커미션을 4가지를 저희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SP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SP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230만 원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은 유지를 걸어야 됩니다. 유지를. 이게 유지할 때 이상하게 소비자는, 사장님 소비자를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혹시 소비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면 다단계처럼 하시는 거라 힘드세요? 하지 마세요. 나 안 하는데. 전 아무도 유지시키지 않아요, 사장님. 스스로 유지하는 사람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세요? 네. 스스로 유지할 사람을 만들어낼 뿐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사인시킨 사람들은 왜 스스로 유지할까요? 스스로가 사업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뭘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들이세요? 스트레스 받으시고 감정 상하고. 왜 그렇게 냅둬요. 다만 룰을 알려줄 뿐이야. 저는 그냥 캡처를 딱 해요. 마이오피스를. 점수 잡혀있는 마이오피스 딱 캡처해서 보내요. 이 점수가 누적되는데 유지 오토십 7만원에 구매 8만원.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수를 누적으로 잡고 싶으면 유지하고, 잡고 싶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씩만 소비해. 6개월에 한 번씩 소비하면 회원 유지거든요, 사장님. 그러니까 소비자를 놓고서 자꾸 이 유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장님.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솔루션으로 넘어간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패턴에 돌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아예 제가 그 얘기 아예 정혜원 받을 때 그냥 오토십을 받아버리시든지. 정혜원을 유전자 검사로 받으면 오토십을 못 받거든요. 근데 정혜원을 유전자 검사로 받고 솔루션이 나올 때 오토십을 솔루션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효소수로 건다거나 뭘 걸어 차라리. 너 이거 매달 소비야. 이렇게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찔끔찔끔씩 물건을 쓰게 해서 자꾸 물건을 쓰게 하고 싶으시니까 어려우신 거라고요. 제가 아메이 해봤거든요, 선생님. 제가 회원 카드가 한 200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 매출의 합계,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매출의 합계로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아요. 소실적의 10만원 단위로 12%예요. 내 퍼센트가 매출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 매출 가지고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안 벌고 하지 않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토십 회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먹게 하고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6개월에 한 번씩 먹으면 회원 유지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런데 SP 패키지 사업 DNA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은 SP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유지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커미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미코젠의 커미션 중에 제일 매력적인 게 매칭 보너스예요. 내 파트너가 소실적 12%를 받을 때 내가 50% 받는 거.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건데 매칭은 SP가 받고 유지해야 받아요. 그러니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인 사람은 유지를 그냥 내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내 스폰서가 전화해서 내가 유지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톡방에 이제부터는 누적 점수 7만원씩 써야지 누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들은 그거를 비즈니스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톡방에 떠요. 근데 내 파트너가 그걸 안 하죠. 내 파트너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사업자는 구분되는 거라니까요. 230만원 패키지를 해서 유지 7만원 오토십을 걸면 안 걸면 8만원. 이걸 한다 안 한다는 건 사업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유지 조건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안 그런 정회원들한테 자꾸 이거를 유지시키려고 여러분은 관리할지 모르는데 난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사람 미팅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냅둬요 그냥. 뭐 어때요? 그거 모아서 뭐 떼면 오나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SP 패키지를 해서 브론즈를 치고 나갈 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장님. 근데 자꾸 그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냅둬요. 편하게 쓰게. 그들 자유잖아요, 쓰는 것도. 사람들이 다단계를 왜 싫어하는데요? 자꾸 쓰는 걸 강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강요시키지 마세요. 그냥 쓰게끔, 알아서 쓰게끔 냅두고 우리는 사업을 결정한 SP들이 유지 조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냐면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만드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게 다예요. 좌측에 SP를 해서 유지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우측에 SP를 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여러분 일단 리크루팅 끝나신 건데 사실은. 있으세요? 양쪽에 스스로. 그리고 이들이 내가 하는 거를 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참여예요. 그럼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 하신 거예요, 사장님. 이들이 시스템 참여 안 하면 아무리 SP를 하고 7만 원을 유지해도 뻗어가지 않아요. 요것만 해보세요. 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중간에 유전자 검사 이거 다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콜라겐 전하고 세븐데이즈 전하고 우리 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딱 나처럼 시스템에 딱 합류하는 그냥 오토십을 알아서 하고 신제품 나오면 알아서 써보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그 2명, 시스템에 참석하는 그 2명,
그게 여러분 좌우에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딱 갖추신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게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SP를 찾아서 넣는데 시스템이 안 오네. 또 다시 SP를 찾아서 넣네. 또 안 오네. 재구매도 안 하네. 내가 잔소리해야 하고. 예, 또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찾거나 이들에게 소개받아 찾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좌우 라인에 계보상에서 한 명 한 명 있으시면 돼요. 내가 직접 1대에서 찾으시든 2대, 3대에서 찾든 어떤 사람이요? 옷도시 무조건 자연스럽게 하고요. 내가 써라 말라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매해서 하고요. 어떤 사람이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파는 사람 아니야, 사장님. 사장님들 파트너 중에 여기는 안 오면서 계속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의미 없어요, 사장님. 그분이 나와가지고 1,000만 원을 팔겠어요? 2,000만 원을 팔겠어요? 조직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요, 시스템이라는 것에 내가 딱 몸담는 게 너무 버릇처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요, 사장님. 물론 시스템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투둑 직급을 가는 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배우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시스템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사장님들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와서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사업을 못해요, 사장님. 그냥 제품만 전달하고 제품만 팔다가 흐지부지 말아요. 주변에 그래도 뭐 1박 2일도 갔고 원데이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이러면서 네트워크 했던 사람 만나고도 넌 정말 성실하게 했구나. 다만 그게 타이밍이 늦었든 뭐 어떻게 돼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네트워크를 뭐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시스템이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네트워크 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의 생명은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2명을 찾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그러면 일은 되게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사장님. SP를 하는 거는 뭐 그냥 카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7만원, 8만원 소비하는 거는 그냥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갈라져요. 여기로 오냐 안 오냐. 그죠? 중요한 건 일단 제가 볼 때 사장님들이 SP를 결제하는 사람들 꽤 있을 수 있어요. 이쪽 라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같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시킬 거냐, 누구에게 이 시스템이 와야지 사업을 할 거냐는 건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누구한테 가리키고 복제시킬 거냐의 문제죠. 저 같으면 절대적으로 나이를 봅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봅니다, 사실. 내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돼요. 제가 베트남 갔다 왔죠. 제가 나이 들어서 계속 제가 베트남 갈 수 없잖아요. 누가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 베트남에 이렇게 사람 모였을 때 회사면 회사, 제품이면 제품, 마케팅이면 마케팅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내 파트너 중에서 그런 사람 안 나오면 이거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제가 해야 돼요, 사장님. 전 나이에요. 나이 보셔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도착해서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계속. 체력이 딸리는 거야, 나이가 되니까. 체력 때문에도 사장님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총명기도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마케팅 플랜도, 네. 그리고 주문하는 거, 가입하는 거 다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서도 못하고요. 안 돌아가니까 못하고. 나이 봅니다, 저는. 나이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사장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놓치세요. 시간 투자 못하면 연결자예요. 명심하세요, 사장님. 시스템에 못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요?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사업하자고 하시는 거죠? 불가한데? 퇴근 후에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사장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퇴근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 파트너가 퇴근 후에 투잡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아마 풀잡일 거예요. 내가 그걸 대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트워크는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솔루션 얘기하고
누구 또 소개받고 막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네. 그 사람을 사장님의 복제를 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내가 기운 빼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 보시고요.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보시라고요, 사장님.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연결받으세요. 주변에 없을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주변에 네트워크했던 사람 없어? 주변에 유전자에 관심 있을 사람 없을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없을까? 시간 좀 자유로운 사람 없을까? 사람한테 소개를 받을 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항목을 줘야 돼요. 사장님, 주변에 네트워크 다단계 할 사람 좀 소개시켜줘봐. 이렇게 했을 때 소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구체적으로. 야, 친구 중에 보험하는 친구 없니? 친구 중에 영업하는 사람 없니? 친구 중에 자영업하는 사람 없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연결받으시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두 사람은 시스템 참여 무조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간 투자 못하면 시스템 참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SP를 했어도 아, 내가 아직 오른쪽 라인에 아직 제대로 뛸 사람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누굴 연결했거나. 이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나이, 왜냐하면 복제시켜야 되니까 사업을 나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이고 소비를 연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하고 미팅하고 못 하실걸요, 아마. 그리고 지역에 한정될걸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그럼 그거로다가 사장님들 전국을 갖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들 저한테 누구 연결하면 난 그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이는데 사장님들 못 봐. 왜 그냥 자꾸 이런 조건을 안 따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다 성공을 못해요. 이런 조건들이 맞는 사람을 딱 골라내셔서 내가 그 사람을 파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죠. 네. 물론 다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붙어서 설명 못해주면 그분 스스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이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늘어나냐고요, 사장님. 내가 생각하는 AB의 파트너는 나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러분이 지금 리포팅 하려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나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면 제발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 아, 저분은 좋은 소비자이고 소비자를 연결할 사람. 연결자.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연결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역 사업 설명회, 제품 강의 하는데 이런 데 오시면 좋으세요. 왜? 정보가 늘어날수록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본사 가자, 1박 2일 가자 아마 안 가실걸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은 그런 분들을 차에 태워서 본사를 오시고 밥을 사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안 그러세요? 왜 사업을 그런 분들이랑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사업은 사장님 사업성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보라니까요. 혼자 본사 올 수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내가 태우고 다녀서 되는 사람이 사업 아니고요. 원진 사장님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김천에 와서 계시잖아요. 혼자 차 끌고. 원진 사장님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커맨포에버 들으러.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김은 사장님 홍성 가잖아요. 혼자 차 타고. 아, 저 사람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네. 왜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찾으시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다? 연결자다. 그들을 자꾸 시스템으로 땡기게 하고 그들 자꾸 미팅해달라고 하고 그분들이 저랑 미팅해서 되게 많이 바뀔 확률이 없어요, 사장님. 응? 나는 지금 저는 브런즈 일주일 만에 하고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래야 사장님들 네트워크가 빨리 커지는데 그분들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공부하려고 하고.
다른 거에 또 되게 시간 못 빼, 다른 거에 시간, 그러니까 다른 거 시간을 잘라내고 여기에 딱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이거로 삶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도 챙기고 같이 가면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다이아몬드 안 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안 돼요, 사장님. 적어도 다이아몬드는요, 이거로 내 인생을 걸러야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월 2천만 원대 소득자예요. 사장님 지금 이 일 아니라 다른 일로도 인생 걸자 했고 월 1천만 원을 월 1천 이상을 어떻게 벌어요? 저 학원에서 월 1천 벌 때 아이 못 봤어요, 사장님. 아이 케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뭐 문제든 다 걸고 넘어지는 건 저 사람이 월 1천 이상을 벌 생각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 월 1천 이상을 버는 일은 그런 걸 다 하고는 못 벌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거기다 우리가 자본과 전문성이라던가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벌어요? 이건 오로지 내 시간 투자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이고 대신 내가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월 1천 이상을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좌우 이거라고. 그런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찾아야 일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싹 바꾸셔야 돼요. 만나는 거. 내가 말하기 쉬운 사람, 내 말이면 듣는 사람, 자꾸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더 약해져요. 사람에게는 에너지 레벨이 있대요, 사장님. 에너지 레벨. 아마 사장님들보단 제가 에너지 레벨이 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레벨이 1에서부터 10 정도라면 저는 글쎄요 뭐 한 8, 9는 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땡기는 거예요. 제 에너지가 세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에너지가 낮잖아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에너지 높은 사람들을 못 땡기거든.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장님들이 사장님보다 더 낮은 에너지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걸 업라인들의 도움을 받으시죠. 잘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오히려 버거해? 부담스러워해?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권영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못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 마음이 다치니까. 뭐, 세네. 자기를 무시했네. 아이고, 내가 돈 벌러 나와가지고 그럼 이거 강하게 얘기하지. 이거 지금 취미생활해요, 사장님. 매주 한 번씩 그냥 커피 마셔. 사장님, 이거 말이 돼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지, 사장님. 지금 돈 벌러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분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시간 쓰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레벨이 사장님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근데 그들이 업라인을 만나면 훅 변할 것 같지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업라인을 만나야 되냐면 사장님들이 커버하기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던지기는 했는데 야 살벌해 막 싸나워 쎄 차라리 이런 사람 만나요. 그러면 제 기질대로 그들을 리크루팅 합니다 오히려. 근데 거꾸로 하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사장님. 이 사장님들의 에너지 레벨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는 사장님들이 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사장님 이걸 누가 붙여드리면 제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안 땡기는 거야. 다칠까봐 그들이. 아니면 외면당할까봐,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훅 땡겨요 그냥 돈 벌자고. 말 길게 할수록 손해잖아요 리크루팅은. 돈 벌자고 땡기는 거지. 230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 속에 사장님들보다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땡겨내줘야 사장님들 바이너리가 쉽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누굴 연결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누굴 붙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골라내세요. 그리고 어려워요. 나보다 센 사람 만나는 거 훨씬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쉬운 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사장님? 어려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그 어려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 개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렵지만 말을 꺼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낼 땐 나를 프로모팅하는 게 아니지. 야, 내가 너무 대단한 사업을 만났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내 역량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겁나게 비전 큰 사업이라. 아까 우리 스포너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100만 원 버는 사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1억 버는 사업으로 본다. 근데 내가 오늘 월 1억 버는 사람들을 봤다. 네 생각이 딱 나더라. 이렇게 얘기야 그 사람이 지금 길에도 조금 귀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보다 센 사람들이거나 사장님들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가 안 먹혀요. 이해하시죠? 그럼 사장님들은 뭘 프로모팅 해야 돼? 이 일을 통해서 월 억대, 월 5억 버는 사람도 봤다. 그리고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막 이런 비전적인 거 얘기하면서 스폰서와 회사의 프로모팅을 한단 말이에요. 나 꼭 이 사람 만나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프로모팅 하고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우리 스폰서님 프로모팅 할 때요. 현재 우리나라 네트워크에 627이 하는 S사가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시스템 싹 다 만든 사람이라고. 거기 매출 다 이 스폰서님 거였다고. 이 스폰서님이 결정한 일이라고, 이 일이. 한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결정한 일이라고. 이렇게 프로모팅을 해야 상대가 관심 받잖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사장님 내가 알아봤는데 좋더라. 너 생각이 낫다. 네가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가 안 먹힌다고, 사장님. 왜? 그들이 사장님들보다 더 센데 돈도 더 잘 벌고. 그러면 스폰서든 회사든 유전자든 더 큰 것들을 프로모팅해서 한 번은 만나게끔 꼭 이 사람 소개시키고 싶다고. 사람들이요, 사장님, 거절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타 네트워크 리더를 만났어요. 아비코즈를 하면서. 제가 안 만나거든요. 근데 왜 만나는 줄 아세요? 꼭 소개시켜주고 싶대. 아우, 나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옛날 회사 파트너인데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야. 근데 사장님, 나 이동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만나냐. 아니야. 꼭 만나야 돼. 근데 만나게 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만나요, 사장님. 그러면 저분이 권 사장님을 꼭 한 번 뵙고 싶다 그랬대. 너무 멋있고 너무 강의도 잘하고 진짜 한국의 네트워크 중에서 여자로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꼭 만나고. 이런데 누가 안 만나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프로모팅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안 만나요, 사장님. 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한번 만날게 이러고 만났잖아. 물론 우리가 둘 다 뭐 탑 리더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는 아니에요. 근데 만나준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나나 박스폰서님을 프로모팅을 어떻게 해서 그들과를 딱 쪼이냐냐의 문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들이 훨씬 예의 있게 만나거든요, 저를. 근데 사장님들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들어봐 이러고 동네에 저를 부르시잖아요. 그분들 나랑 이렇게 우습게 알지. 그럼 뭐예요? 그게 모르잖아, 이 세계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프로모팅 하는 거대로 그 사람들은 봐요. 더 리크루팅 안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셔서 이제부터 제발 높이세요, 사장님.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높여요, 레벨을. 그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때. 유전자 사업은요, 사장님, 레벨 높아야 돼요. 전장유전체 나오잖아요. 200만원, 300만원짜리로 나올 텐데 10만원도 없어서 15만원짜리 유전자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장유전체 나오면 자식까지 시키겠어요. 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자식까지 다 시킬 텐데 아마 그럼 한 사람당 수천만원, 수백만원까지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무기로. 그러니까 패키지, 사실은 패키지 결정을 안 한 사람 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패키지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정회원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패키지를 해야 마음과 몸을 씁니다, 사장님. 마음이 이곳에 머무른다고요. 230 패키지를 썼어도 한 번도 이곳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5만 원을 했어. 그게 되게 커게 느낄까요, 그 사람이? 다리 걸친 거지. 이해하시죠? 15만 원 하시는 분들이 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시간을 여기 딱 안 써요. 적어도 230을 해야 본전이라도 뽑고 싶고 내가 제품이라도 먹으니까 효과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선택시킬 때 230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정회원 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정회원들을 통해서는 사람을 연결받으려고 저도 해요. 하지만 그가 열정적인 사업가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SP로 선택을 주고 동의하는 사람, 시스템 참여를 이해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베트남 사진 같은 거 줘보세요. 본사 거 줘보. 우리 그룹의 리더가 월 5천만 원대 이상을 버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 벌려면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참여해서 배우셔야죠. 그냥 유전자 검사하는 거로 본사를 뭘 와요. 안 와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사장님들이 수천만 원, 다이아몬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64명 들어와야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120명대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직추천을 했던 후원을 받았던 어쨌든. 그럼 사람이 여기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그들한테 줄 수 있냐는 거지. 어떤 비전을, 어떠한 방법을,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스템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뭐냐면 늘 혼자일 거냐고. 그럼 돈 못 버는데? 그럼 돈을 번다는 건 늘 내 파트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파트너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지 여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을 조금 이해해요. 사장님 파트너가 전국에 10명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딱 본사를 오면 좋잖아요. 메인데이에 딱 오거나 원데이에 딱 오거나 그럼 거기서 딱 가르치고 딱 포진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사장님. 그러니까 항상 시스템 참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시키려면 유전자 검사만 시키는 사람이려면 안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전국에 파트너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막 활동할 걸 상상시켜보세요. 그럼 그들은 뭐 어디서 배워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디서 배워서 지역의 시스템을 돌려요? 본인이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곳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려면 난 시스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파트너를 거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똑똑한 파트너는 얘가 먼저 배울 거니까. 내가 배워서 얘를 가리키려고 하면 사장님, 여러분이 배운 만큼 가리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덜 똑똑하거나 내가 역량이 덜하면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파트너들을 시스템에 오게 하면 내가 못 배워도 이들이 먼저 배워서 치고 나간다니까요. 아니 내 파트너가 밑에서 치고 나가는 것만큼 내가 좋은 게 어딨어요. 스포너님이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알아서 하는 다운라인이요. 알아서 하는 다운라인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스템 속에 와야 다 달라. 오늘도 이 강의를 하지만 지 사장이 받아들이는 거, 영미 사장이 받아들이는 거, 원지 사장이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다 달라요. 자기 그릇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요. 자기의 간절함이랑 자기의 필요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해도 가지고 품는 게 달라요, 사장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잡이야. 나는 뭐 아미코진에서 승부 걸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의 파트너에서는 크라운이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내를 안 하면 그들이 못 배워요. 그가 크라운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스템 참여를 이해해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좌우로 만들면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걸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왔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나보다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파트너가 더 빠르게 돼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내 파트너가 빨라지면 여기가 그냥 대실적이 확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소실적에 넣더라고요, 사람을. 시간도 이쪽에 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명을 찾았어요. 이 둘이 얘가 나보다 훨씬 빨라. 사람을 뽑는 속도, 사람을 컨택하는 거, 역량 나보다 더 커. 그러면 거기는 내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기 전에 직급을 치고 나가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실적이 생기려나 보다. 대실적이 생기려나 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올 때 대실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실적의 시간을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실적이 만들어지는 건 되게 행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한쪽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쪽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대실적이 있어야 소실적도 있어요. 한쪽이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요. 그런데 양쪽 다 지금 이제 내가 더 액티브해, 내가 액티브한 상황이면 파트너보다 내가 더 액티브한 상황이면 계속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혜원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계속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 혼자 하잖아요. 하면서 이들을 건드리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왜? 볼륨을 안기 시작하잖아요. 볼륨을 안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SP를 결정 안 했어도 밑에 볼륨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한테 결정시키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이들이 정혜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SP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많죠? 결정시키시라고 SP를. 밑에 볼륨이 내려오고 있다. 사업할 사람이 아래로 내려왔고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 네 추천이 아닐지라도 모든 볼륨이 누적되기 시작한다. 뛸 사람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SP가 내려왔다는 건. 그러니 당신의 자격을 SP로 바꾸자.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바꾸는 사람이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안 바꾸는 사람이 소비자예요. 패스입니다. 패스. 근데 얘기하셔야 된다고. 바꾸자고. SP 하자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을 뛸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행운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SP로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나는 뭐가 된 거죠? 브론즈는 된 거예요, 사장님. 사람들이 브론즈에서 실버까지를 어려워해요. 근데 또 쉬운 사람은 브론즈에서 실버까지가 되게 쉽기도 해요, 사장님.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진 사람은 뭐냐면 이들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브론즈에서 머무를 거예요. 누군가가 시스템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브론즈가 돼요.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브론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장님. 내가 직급을 왜 가야 돼? 왜 그걸 마감해야 돼? 이런 생각을 못 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좌우로 이게 몇 명인 거야? 거의 8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하지 말아야지. 6명만 해봐야 되겠다. 6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계속 브론즈고 나는 계속 이 일이 힘들다고 느껴요. 그 이유는 6명 중에 1명도 지금 시스템 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적인 점토를 다시 해요. 6명을 가지고.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쇼부를 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쇼부 치는 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 생각이 있는지, 도대체 한다는 건 무엇인지, 네. 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는 거야. 명단을 내놓고 미팅을 잡는 것, 시스템에 오는 것, 이거거든요. 사장님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6명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소비자 6명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나요. 그럼 돼요, 사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들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한다. 그룹은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하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 화요일 본사로 오시든 월요일 여기로 오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대신 한쪽 라인을 내가 키울 테니 한 사람만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시스템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을 찾으면은 대실적으로 갑니다. 절대 소실적 뻗지 마세요. 시스템에 나와서 내가 그룹을 키워가는 과정을 갈 때 소실적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사람이 안 나오는데 소실적을 뻗게 되면 사장님들은 한 사람의 두 라인을 책임지게 돼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거면 시스템 속에 나오는 거고요. 시스템 속에 안 나와 버려가 아니라 연결받아야 되죠. 그 연결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추천해도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매칭이 30%잖아요. 그런 걸 프로모팅해서 연결을 받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은 후원 라인에 있으니까 볼륨이 커지면서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앵커맨 끝이니까. 이 라인으로 뻗어야 된다. 이 라인으로. 이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려는 사람이 나왔어요. 볼륨이 뻗었어요. 얘가 해보겠대. 시스템 속에 나와요. 사업자예요. 그럼 사장님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시스템에 나오고 있어요. 파트너의 사업자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브론즈 되게 하는 게 사장님들의 목표여야 돼요. 시스템 속에 나오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뭐로 만들어내야 된다? 브론즈로 만들어내요. 시스템 속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일단 결정을 한번 다시 줘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 하긴 하면 그 사람을 시스템 속에 넣는 걸 포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받아라. 아셨죠, 사장님? 그리고 그 연결받은 사람은 내가 케어한다. 본인들이 케어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한다고요. 그리고 시스템 속에 나오는 파트너가 있거든. 빠르게 브론즈가 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브론즈가. 브론즈가 될 때도 그래요, 사장님. 이 그림에서 좌우 추천을 하게 한다예요. 좌우 추천 안 하게 하면 엄청나게 약해집니다, 라인이. 매칭도 적어져요, 사장님. 생각해봐요. 1대 2명에서 최하 2대가 4명이고 최하 3대가 8명으로 뻗어가는 걸 한 줄만 하고 있는 거 한 줄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 명을 찾으면 브론즈가 되나요, 지금? 이 사람이 등록한 달이면 한 사람을 대실적에다 넣고 소실적에 한 사람을 하면 브론즈가 됩니다. 왜요? 내게 어떻게 되죠? 소실적으로 볼륨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소실적 패키지 2개가 브론즈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하실 일을 봐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천을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뭐 이 사업에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추천을 하고 있어. 만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복제라고 할까? 뭔가가 되어지지 않아.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인한 사람들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한 사람들을 사업을 할 건지 소비자로 남을 건지를 결정시키세요, 사장님이.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할 건지 말 건지.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관계를 맺으면 사업자로 전환될 거라는 걸 자꾸 기대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아미코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오늘 커맨포에버 있었죠? 커맨포에버까지 왔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아직 아닌 거야. 그냥 시간을 줘요. 자꾸 그 사람한테 시간과 마음 쓰지 말고. 그러면 가입한 사람들을 사업적 결정을 해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나이와 시간 투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자 결정을 해라. 없다면 어떻게 해라? 새로 찾거나 연결을 받아라. 그리고 나오는 파트너가 있거든. 무조건 한 달 동안 그 사람이랑 다니세요. 파트너가 많이 있죠. 누구랑 다니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랑요. 왜요? 그 사람을 브론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마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브론즈예요. 사장님. 넘기시면 안 돼요. 넘기면 그 사람 사업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 속에 오고 미팅을 잡는 파트너가 있다면 무조건 한 달 이내에 브론즈를 보내셔야 돼요. 그건 사장님들이 하게 달린 거예요. 사장님들이 하게 달린 거예요. 이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의 주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브론즈를 못 만들어요? 두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만나보거든요. 이 친구를 내가 같이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만나요. 근데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아무도 230만 원 결제 카드가 없어. 미팅을 하고 나면 꼭 미팅에 대한 애프터하죠.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사장님 돈 있는 사람으로 바꿔요. 지금 대상이 문제가 있다. 대상이 다 돈 없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제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장님 대상 바꿔요. 돈 있는 사람 쪽으로 바꿔요. 뭐 상담이 있겠지. 다니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뽑고 있는 명단이 뭐가 문제인지가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다 코인 하는 사람만 연결하는 거야. 여기에 코인에 얼마 투자했는데 뭐. 또 코인에 얼마 사장님 코인 하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미팅을 한 사람과 붙어서 이 사람 주변 사람들 만나봐야 대상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뭐가 나와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들이 아직 제 위치가 아니면서 파트너가 미팅을 요청해요. 요청하는 것만 가시죠. 브론즈 못 만들어.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브론즈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사장님이 이 사람이랑 붙어 있는 거야. 붙어서 매일 붙어 있어요. 매일 전화 지역으로 떨어져 있으면 매일 통화하시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을 붙어서 미팅을 다니시라고요. 그럼 브론즈를 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브론즈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미팅 잡아서 전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미팅 잡을 줄을 모르는데 미팅 잡아도 개 이상하게만 잡는데 유전자도 싫다 15만 원도 싫다 샌드위치 비싸다 효소수 안 먹어 수치효소술 안 먹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만 지금 걔 혼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미팅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러니까 브론즈를 보낼 사람이 있으면 붙어 다녀요. 붙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명단 자체를 같이 까야 되는 거 같이. 그래야 이분이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잘못된 명단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러다 얘기하는 거야. 가족 없냐고. 가족을 안 한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아니 어떻게 유전자 검사하는데 가족을 안 해요, 사장님? 그런 것조차도 같이 붙어 다녀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를 봐야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미팅 있는 거 연결해 이렇게만 해놓죠. 이 사람이 자기 본업이 있다면 더더욱 한 달에 한두 번 연결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브론즈 안 나오죠. 브론즈 안 나오는 이유는 사장님이 브론즈를 가려고 하는 이 파트너가 붙어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만 붙어 지내보세요. 브론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서 오후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브론즈가 안 나온다면 비정상이에요, 사장님. 그런데 미팅을 요청하는 미팅만 하려고 하니까 브론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청하는 미팅만 하는 건 다이아몬드 이상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브론즈를 하고자 하는 친구랑 붙어서 이 친구가 생각나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만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친구도 같이 만나고 이 일을 하셔야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브론즈 만드는 건 쉬워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왼쪽과 오른쪽에 브론즈 한 병씩을 탄생시키면 이 사업은 1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게 돼 있어요. 1년도 안 걸려요, 사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딱 찍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한 달이래 브론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럼 나는 하나, 둘, 셋, 넷 중에 한 명 잡아서 브론즈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 그게 뭐 여기서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달을 가면 또 뉴페이스가 3명 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이 중에 한 명을 또 브론즈로 보내는 게 그 다음 달 제 작업 아니에요? 가겠죠? 하다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대실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대실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소실적으로 사람을 투입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파트너들이 줄 서 있는 가장 아래쪽에 브론즈를 만들어내서 누군가의 대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스폰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안고 있는 파트너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소실적을 하게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발 일일이요, 사장님. 저는 별로 사실은 이게 같이 있을 때 강의하는 건 하는데 1대1로 잘 스트레스
안 줘요. 목표도 안 줘요. 그냥 알아서 하게 두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사장님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장님. 스폰서가 사장님들의 직급을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무슨 좋은 조건이에요. 예, 제가 바빠서 그래요. 도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사장님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딱 붙어서 나의 직급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여러분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보면 누군가를 연결하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걸 막연하게 한 달에 한두 명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되는 분들이세요. 사실 그렇게 성공 못해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한 달에 3건, 하루에 3건 하세요. 하루에 3건.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3건. 그 중에 한두 건이 스폰서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이아몬드 안 되시니까 답답하세요? 빨리 돈이 안 돼서 답답하세요? 하루에 3건 안 하시잖아요. 하루에 3건 하시고 괜찮은 미팅을 저한테 패스. 이걸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못해요, 사장님. 그걸 하세요. 하루에 3사람 정도를 만나서 뉴페이스도 있고요. 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사람을 계속 찾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연결받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실버 정도 이상만 되면 내 사람 리크루팅 하는 게 더뎌져요. 왜? 속에서 자꾸 미팅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트너를 도우면서 시간을 쓰게 돼요, 사장님. 그게 그때가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미팅이 잡히는 거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대신 여러분들은 그 미팅을 지원하면서 사인이라는 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매달 브론즈를 안 만들어낸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그렇게 내 스스로가 목표 없이 가는 것도 문제고요. 내 파트너들이 목표 없이, 근데 저는 하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있는 단계,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브론즈가 되고 내 스스로가 파트너의 브론즈의 시간을 안 쓴다. 이러면 사업은 안 돼요. 사업은 다 그거예요. 그리고 볼륨이라고 하는 걸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깨워야 된다고, 사장님. 이 사람을 깨워야 된다고. 밑에 볼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약속 잡게 하세요. 미팅 잡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팅 잡아야 해요. 잡아야 돈 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뭔 얘기를 하려니 아는 게 있어야죠. 이게 여기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떠들 수 있어요. 계속 그거의 반복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듣고 나가서 떠들고 또 여기 와서 듣고 나가서 떠들고 이 일을 하셔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돈으로 와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터득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사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쪽 라인에 수천 명씩 있어요. 예. 아니 뭐 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치자고요. 소실적도 100명이 넘어요. 네트워크가 왜 안 멈추는 줄 아세요? 그 100명이 쓰거든요. 100명이 누군가 리크루팅 하거든요. 절대 네트워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2명, 3명 이렇게 있으니까 그들이 소비 안 하면 매출 제로. 그들이 미팅 안 하면 미팅도 제로. 미팅 안 하면 획은 안 나와. 지금 이러신 거죠. 근데 계속 저는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브론즈 하자고. 미팅 내가 붙겠다고. 가자고. 계속 미팅한 거예요. 미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장님. 미팅을 해서 더 잡으라고. 파트너 더 잡으라고. 이번 주에 브론즈 가야 되는데 미팅 더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말도 안 되는 미팅까지 다 붙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그것도 다 경험이니까. 붙어서 브론즈를 만들어 보면 일은 또 되게 별게 아니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브론즈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쇄소득으로 들어오게 있는 거예요. 인쇄소득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떤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잘 인지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나오겠죠. 일단 제가 볼 때 좀 마음이 좀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잘 못해요, 사장님.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해? 다 돈 벌었으면 좋겠죠, 다. 내 친구, 우리 언니 다 돈 벌었으면 좋겠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 못 벌어요, 사장님. 왜 그러게요? 그가 그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돈 벌 행동을 안 해요. 이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 사람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럼 도와만 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트워크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마음이 좀 여린 분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다 성공할 것 같고 모두가 다 내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들이 미팅을 안 잡아요. 그들의 의지가 없어요.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의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비즈니스적으로 봐야 일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 우리 언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죠. 말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는 전혀 돈 벌 생각이 없어요. 네가 벌어도 나는 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파트너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안 하죠, 사장님. 안 해요. 의지 없는 제가 어떻게 파트너로 해요? 힘들어서 못 끌고 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오늘 쌓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랑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자꾸 시간을 쓰게 되신다고요, 사장님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성공의 의지, 돈을 벌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을 돈을 벌게 돕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돈을 번다고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 11월 4일입니다, 사장님. 직급에 대한 목표를 갖고 뛰지 않으면 이 일은요, 마라톤 같아서 힘들어서 못해요. 12계단의 직급이 있거든요. 직급을 왜 만들었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한 성취와 작은 성취를 주지 않으면 못 가, 이게. 가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도 잘 못 느끼거든요. 그게 직급이라는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을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습관을 못 가지니까 다이아몬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성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성공이라는 게 작은 성공들을 경험해야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장님들이 로얄에서 실버를 못 뛰어넘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사장님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보다 로얄에서 실버를 뛰어넘는 게 가장 큰 성공일 수 있어요. 아마 피를 토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넘기면 그 다음이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걸 왜 못 넘겼는지. 그건 각자 알아요.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든 뭔지 모르게 내가 직급을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기대했거나 너무 막연하게 미련을 가졌든 내 리크루팅 패턴에 문제가 있었든 여러 가지 발견하는데 내가 사장님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뭔지. 그게 성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성공하지가 아니라 뭐를 없애야 내가 성공에 저해되는 그 무엇을 없애야 성공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게 성공을 방해하는 거야, 사장님. 제가 톡에 이른다는 거 왜 안 하냐고 잔소리하죠, 사장님. 왜 안 다세요? 그게 시스템인데. 그거 하나 안 하는 게 성공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거 왜 올리겠어요, 쓸데없이. 중요하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데 사장님들이 그걸 받아치지 않잖아요. 성공에서 멀어지고 계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게. 그 하나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건 사장님의 경험으로 얻어내셔야 사장님 파트너들에게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일이 어려운 건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인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장님. 그동안 살아왔던 내 패턴이나 나의 성격이든 내 간습 같은 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적은 거예요. 다단계가 성공자가 적은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자기를 탈바꿈하는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아미코젠을 하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나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성공을 좀 했구나 이렇게 내가 느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손흥민 사장이에요. 손흥민 사장님 리크루팅 혼자 나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난 느끼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구나. 달라진 걸 느끼니까 이가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사장님. 변화해야 된다고. 그게 어려운 거지. 남을 설득하고 남한테 패키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장님 적은 나한테 있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공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 버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성공만 생각해서 모든 걸 맞추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으세요. 그게 다예요. 답은. 왜 와야 되냐? 아, 성공하려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성공하려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성공하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잔소리 같지만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얼마큼을 성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획을 긋는 성공이 돼요. 획을 긋는 성공.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저도 성공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 기질이. 잘 안 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공하려고 변화해 온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걸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들한테 뭘 부탁할 때마다 사장님들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아, 나 원래 그런 거 못해. 사진 찍으려면 못한다고 하시죠. 그거 변하셔야 되는 거, 성공하려면. 저희 그랬어요. 저 안 해요, 그런 거. 저는 사장님들보다 더 강한 타입이지. 누가 뭐 사진 찍어,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저 싫어요. 왜 이런 사람. 스폰서들이 시키면 저는 그런 반응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좀 해왔잖아요. 제가 옛날에 나는 왜 성공 못했지를 되돌아보면 나는 스폰서가 뭐라고 하면 난 내가 못한다는 말부터 먼저 했다. 저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저 그런 거 원래 안 하는데요. 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이 먼저 나왔던 사람.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 바뀐 거 별로 없어요. 좀 더 예뻐진 거 빼고는. 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안 해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요. 나 막 이런 사람이에요. 시스템 안 가면서 내가 성공할게요. 막 이런 사람. 그런데 지나고 나니 나는 그때 성공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성공도 못했고 남 성공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언젠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스폰서나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를 성공으로 다듬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예스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왜 하겠어요? 네.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성공이 있더라고요. 되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스폰서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창 사장님 모시겠습니다.